미혼모 주제에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아들의 예비 며느리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재벌회장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며느리의 본성을 확인하겠다며 노숙자로 변장하고 그녀의 국밥집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 국밥집에서 벌어진 일은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일하던 그녀가 보여준 그것을 본 순간 60평생 무릎 한 번 꿇어본 적 없던 재벌 회장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 문이 삐걱 열렸어요. 들어선 건 누가 봐도 노숙자였죠. 머리카락은 기름에 떡져 있었고 얼굴엔 때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점퍼에서는 쉰내가 풍겼고 고무 슬리퍼를 끌며 들어오는 발걸음은 비틀거렸어요. 국밥집 안에 있던 손님 4~5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 코를 막는 사람,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하는 사람까지 반응은 한결같았죠. 그런데 주방에서 나온 젊은 여자 사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서도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환하게 웃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이쪽 따뜻한 자리로 앉으세요. 노인을 창가 자리로 안내한 그녀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서연 29살. 이 국밥집의 주인이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옆에 깍두기와 겉절이까지 넉넉하게 담아 내려놓았죠. 노인은 국밥을 내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를 더듬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서연은 허리를 숙여 노인의 눈높이에 맞추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시면 돼요. 오늘 날이 많이 춥잖아요. 그러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의 눈이 서연의 뒷모습을 쫓았어요.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무거운 냄비를 옮기는 모습, 쉬지 않고 움직이는 발걸음을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었죠. 이 노인의 눈빛은 노숙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주방 안에서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 할아버지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눈치를 보는데 어떡하죠?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뭐가 어때서? 신경 쓰지 마. 직원이 물러나자 서연은 반찬을 하나 더 챙겨 노인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계란말이 한 접시였어요. 노인 앞에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죠. 어르신, 이것도 드세요. 오늘 많이 남은 거라서요.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따로 만든 거라는 걸 노인은 알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이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2숟갈, 3숟갈.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눈은 서연을 계속 쫓고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을 비운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서연이 테이블을 닦다가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때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때 모르는 분이 사주신 밥 한 끼를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못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국밥 한 그릇인데요, 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다시 차가운 눈으로 돌아갔어요.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노인은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진짜 본성은 더 몰아붙여봐야 나온다고요. 바로 그 순간 국밥집 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 차림의 남자와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예고 없는 방문자,
하지만 서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서연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들어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죠. 그리고 남자가 서연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사장, 나왔으니까 할 얘기 하자고. 국밥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온 남자는 최진태,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옆에 선 여자는 그의 아내였죠. 최진태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어요. 만삭의 배가 눈에 들어왔는지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임대료 얘긴 몇 번을 해야 알아듣나? 다음 달까지 보증금 5천만 원 추가로 넣어. 아니면 짐 싸.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지금 보증금도 빠듯하게 맞춰놓은 판에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숨기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계약 기간이 아직 8달이나 남았잖아요. 갑자기 5천만 원은 너무 무리입니다. 최진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계약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건 내 사정이고 요즘 이 동네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싫으면 나가. 최진태 아내가 국밥집 안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멈췄어요. 누더기 차림의 노숙자를 발견한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죠. 세상에, 이런 데서 장사가 되겠어. 거지까지 들여앉혀놓고 냄새 좀 봐. 서연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가게에 오신 손님입니다. 다른 손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 말에 최진태 아내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미혼모 주제에 건방지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최진태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어. 만삭에 애 아빠도 없는 여자가 장사하는 꼴이 이 건물 이미지에 안 좋거든.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어요. 이 국밥집은 서연의 전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레시피로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키워온 가게였거든요. 여기서 쫓겨나면 만삭의 몸으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구석에 앉은 노인이 이 광경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국밥 그릇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계약 기간 안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최진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대꾸를 하다니, 그것도 미혼모 주제에. 그가 이를 악물며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서연은 만삭의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야, 네가 변호사야 뭐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딱 불쌍하네. 최진태 아내가 남편 옆에서 팔짱을 끼며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입꼬리에 조소가 걸려 있었어요. 불쌍한 건 맞지. 애 아빠한테도 버림받고 이 조그만 국밥집이 전부인 인생이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떨구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이 가게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만삭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소? 국밥집 안의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로 쏠렸습니다. 최진태 부부의 눈이 노인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최진태가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누더기 차림에 때 묻은 얼굴, 고무 슬리퍼를 끌고 있는 초라한 행색, 코웃음이 저절로 나왔죠. 이런 거지가 감히 자기한테 한마디 하다니요. 뭐야 이 노숙자가. 공짜 밥 얻어먹으면서 주인 행세까지 해. 최진태 아내가 한술 더 떴습니다.
노인에게 성큼 다가가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나가요, 당장. 냄새나는 거지가 남의 일에 참견이야.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두 사람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묘하게 고요했어요. 보통 노숙자라면 주눅이 들었을 텐데 이 노인에게서는 전혀 다른 기운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최진태 부부는 그걸 알아챌 만큼 눈이 밝지 못했습니다. 최진태가 노인 앞으로 다가가 테이블을 탁 내리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 꺼지라고. 그 충격에 국밥 그릇이 흔들리며 국물이 출렁였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달려왔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뛰어오는 모습이 위태로웠죠. 사장님, 제 손님한테 왜 이러세요? 이분은 아무 잘못도 안 하셨잖아요. 서연이 노인과 최진태 사이에 섰습니다. 만삭의 몸이 방패가 된 거였어요. 최진태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었죠. 미혼모가 거지를 감싸네. 끼리끼리 모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켜서지 않았어요. 뱃속 아이를 감싸 안으며 노인 앞에 단단하게 서 있었죠. 노인의 시선이 서연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싸려고 만삭의 몸으로 막아선 이 여자의 뒷모습을요. 노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며 감정을 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최진태가 서연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만삭의 여자를 밀어낸 거였어요. 서연이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죠. 노인이 벌떡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었지만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야, 이서연. 마지막으로 말한다. 다음 달까지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가게 문짝 떼버린다. 그리고 이 거지 노인네 다시 여기 앉혀놓으면 그날로 계약 해지야. 최진태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배를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배에 통증이 온 겁니다. 만삭의 몸으로 뛰어오고 밀침까지 당한 충격이었어요. 서연이 테이블을 부여잡고 간신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다가가 팔을 부축했죠. 아가씨, 괜찮나? 앉아요, 여기. 서연을 의자에 앉힌 노인이 최진태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노숙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 한 번의 흔들림 없이 결정을 내려온 사람의 눈이었죠. 하지만 최진태는 그 눈빛의 무게를 잊지 못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건드리지 마. 더러운 손으로. 최진태가 노인의 손을 뿌리치며 내뱉었어요.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분노가 아닌 확신의 미소였죠. 이제 충분히 봤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최진태 부부가 국밥집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서연이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저 때문에 불편하셨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내려다보는 눈에 뭔가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서연은 알지 못했죠. 최진태 부부가 떠난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배의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냈죠. 직원이 급하게 물을 가져왔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손님이 남아 있었고 설거지도 밀려 있었거든요. 노인이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주방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요. 국밥 냄비를 옮기고 그릇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는 서연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 건물주한테 왜 당하고만 있나? 서연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게가 없으면 저랑 뱃속 아이가 갈 데가 없거든요. 노인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설거지로 돌아가며 혼잣말처럼 이어갔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저 사장님한테 함부로 안 할 거예요. 대신 끝까지 버틸 거예요. 노인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팍을 때렸거든요. 이 여자는 지금 만삭의 몸으로 혼자 가게를 지키면서도 자신에게 갑질한 사람에게조차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영업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 노인에게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국밥 한 그릇과 반찬이 담겨 있었죠. 어르신, 이거 내일 아침에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시면 돼요. 노인이 멍하니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공짜 국밥도 모자라 내일 아침 식사까지 챙겨주는 이 여자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자기 신분을 눈치챈 건 아닌지, 혹시 아들에게서 뭔가를 들은 건 아닌지 의심이 스쳤죠. 노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뭘 바라는 거 아닌가?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이었어요. 어르신이 뭘 가지고 계시길래 바라겠어요. 그냥 배고프실까봐 드리는 거예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말이 연기가 아니라는 걸 수십 년간 사람을 보아온 눈이 알아챘거든요. 서연은 노인을 가게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문 앞에 서서 노인이 골목 끝까지 가는 것을 지켜봤죠.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내일도 오셔도 돼요. 노인이 골목을 돌아 사라진 뒤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노인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운전석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차 안에서 노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더기 속의 눈빛은 이미 노숙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연의 국밥집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내뱉었죠. 내일 다시 간다. 수행비서 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회장이 다시 가겠다는 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국밥집에서는 서연이 혼자 남아 내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물을 썰고 사고를 우려내고 깍두기를 담그는 서연의 콧노래가 작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여자의 노래였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노인이 다시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누더기 차림이었죠. 서연이 노인을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수육도 준비했어요. 노인을 어제와 같은 창가 자리로 안내하고 국밥에 수육 한 접시까지 내왔습니다. 노인이 묵묵히 밥을 먹는 동안 서연은 다른 손님들 시중을 들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만삭의 배가 하루 사이에 더 불러온 것 같았죠. 걸음걸이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국밥집이 한산해질 무렵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최진태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덩치 큰 남자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서연 생각 좀 해봤나? 5천만 원 마련할 수 있겠어. 서연이 손님이 있다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최진태는 들은 척도 않았어요.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던 재료들을 바닥에 쏟아버렸죠. 양념통이 깨지고 육수가 바닥에 흥건하게 번졌어요. 야, 이 정도 국밥집으로 5천만 원 어떻게 만들어? 현실을 알아야지. 서연이 바닥에 엎질러진 재료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한 것들이었거든요. 사고를 6시간 우려낸 육수가 바닥에 흥건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재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태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코웃음 쳤어요. 그때 최진태의 눈에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가 또 와 있었던 거죠. 야, 이거지 또 왔네. 어제 분명히 말했지. 이 노숙자 다시 앉혀놓으면 계약 해지라고. 최진태가 노인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밥 그릇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리쳤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릇이 산산조각 났죠. 노인의 바지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지만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꺼져.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마. 최진태가 노인의 옷깃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달려왔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뛰어온 서연이 최진태와 노인 사이에 섰죠.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지만 두 눈은 최진태를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어요. 이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밥 먹으러 오신 손님한테 왜 이래요? 최진태가 서연을 밀어냈습니다. 만삭의 여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서연이 배를 감싸 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지에 묻은 국물을 대수롭지 않게 툭툭 털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 3개를 눌렀죠.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3초.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림도 없고 비굴함도 없었죠.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감이 실린 한마디였어요. 들어와라. 최진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거지가 누구한테 전화하는 건지 우스웠거든요. 하지만 30초 뒤 국밥집 앞에 검은 세단 3대가 멈춰서면서 최진태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죠. 국밥집 문이 열리며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양복에 귀금속 하나 없이 깔끔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노인에게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국밥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최진태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서연도 벽에 기댄 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노숙자 어르신이 대체 누구인 거죠? 국밥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최진태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죠. 머릿속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나는 거지가 회장이라고요. 박 실장이 검은 가방에서 수건과 깨끗한 외투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누더기 점퍼를 벗었어요. 그 아래에는 맞춤 셔츠가 입혀져 있었죠. 기름에 떡진 가발을 벗어내자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이 드러났습니다. 때 묻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내니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나타났어요. 방금 전까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노숙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강 회장. 최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성진그룹이라면 국내 30대 기업에 드는 재벌이었습니다. 최진태가 소유한 이 건물 한 채 정도는 소파 쿠션 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최진태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떻게 회장님이. 제가 몰라 뵙고. 강 회장은 최진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벽에 기대선 채 만삭의 배를 감싸 안고 있는 서연, 물벼락 맞은 앞치마가 아직 젖어 있는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성진그룹 회장님이세요. 강 회장이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서연 앞에 멈춰선 강 회장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거지인 줄 알면서도 밥을 챙겨줬고 반찬을 더 내왔고 내일 아침 도시락까지 싸줬어요. 건물주에게 짓밟히면서도 자신을 감싸고 밀쳐지면서도 노인 앞에 서서 막아섰죠. 만삭의 몸으로요. 강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쌓아올린 철벽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제 이름을? 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눈에는 회장의 권위도 시험자의 냉정함도 없었어요. 한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곧 할아버지가 될 남자의 감정만이 가득했죠. 내 아들이 왜 너를 택했는지 이제 알겠다. 서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라고요.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는 건지요. 설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의 세계가 멈췄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도윤이었습니다. 서연이 사랑하는 남자, 뱃속 아이의 아버지였죠. 도윤이가 이 노인을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서연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 씨 아버지가, 이 어르신이. 강도윤이 서연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서연이한테 왜 이런 짓을? 강 회장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들의 여자를 시험하겠다고 노숙자로 변장해서 찾아온 자신이 오히려 시험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 사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진태가 기어서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몰라 뵙고 큰 실례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진태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강 회장이 최진태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옹기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최진태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너 내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최진태가 고개를 더 숙였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였어요. 며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서연 사장이 회장님 며느리. 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구두 끝이 최진태의 코앞에 멈췄어요. 만삭인 여자를 밀쳐놓고 물을 끼얹고 재료를 바닥에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 내 앞에서 국밥 그릇을 내리쳤지. 최진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거지라고 무시한 노인이 성진그룹 회장이었고 미혼모라고 짓밟은 여자가 그 회장의 며느리였다니요. 최진태의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이 박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이 사람이지. 박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예, 회장님. 30분 전에 건물 매입 절차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소유주는 성진그룹 자산관리법인입니다. 최진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분 전이라고요. 그 말은 자기가 서연에게 갑질을 하고 노인에게 국밥을 내리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건물이 넘어간 거였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최진태가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최진태 씨 소유 부동산 전체와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도 접수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담담하게 보고했어요. 최진태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죠. 세무조사라면 그동안 편법으로 올려받은 임대료, 탈세 내역이 전부 드러나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끝나는 거였어요.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최진태가 두 손을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최진태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었거든요. 강 회장이 서연에게 돌아섰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혼란과 놀라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이었죠. 강 회장이 서연 앞에 서자 국밥집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67년 인생에서 비즈니스 협상장에서도 법정에서도 경쟁사와의 전쟁에서도 목소리가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삭의 배를 안고 자기를 올려다보는 이 여자 앞에서 강 회장의 철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시험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내 본성을 보겠다고 미혼모인 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지 확인하겠다고 이 짓을 했다. 강 회장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따라 뜨거운 물줄기가 흘렀어요. 성진그룹의 수장이 수천 명의 임직원 위에 군림하던 남자가 작은 국밥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시험당한 건 나였다. 강 회장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으로 막았어요. 스스로 무릎을 꿇겠다는 뜻이었죠. 강 회장의 두 무릎이 국밥집 바닥에 닿았습니다. 성진그룹을 맨주먹으로 세운 남자가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남자가 만삭의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국밥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죠. 박 실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0년간 회장을 보자 하며 이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안하다, 서연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미혼모라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했어. 서연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그런데 내가 보여준 게 뭔지 아나? 돈도 없는 노숙자한테 국밥을 내주고 반찬을 더 챙기고 내일 아침밥까지 싸줬어. 건물주한테 맞으면서도 나를 감싸고 만삭의 몸으로 내 앞에 서서 막아섰지. 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눈물 젖은 눈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어떤 명문가 출신도 그렇게 못해. 내가 보여준 그 마음이 우리 강씨 가문 300억짜리 교육보다 값진 거였어. 서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다오.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이었죠. 도윤과의 사이에서 시댁의 반대라는 벽 앞에 매번 부딪히며 포기해야 하나 수백 번 고민했던 밤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서연이 강 회장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 며느리한테 이 정도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야. 도윤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강 회장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해주며 말했죠. 도윤아, 이 여자 꼭 잡아라. 내가 평생 봐온 사람 중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처음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무릎 꿇은 채 서연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에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직원도 남아있던 손님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강 회장이 서연에게 내밀었죠. 이 건물은 오늘부로 내 이름으로 넘긴다. 그리고 성진그룹 식품사업부에서 내 국밥집을 프랜차이즈로 키울 거야. 내 손맛과 내 마음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작은 가게면 충분해요. 강 회장이 웃었어요. 오늘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따뜻하고 푸근한 할아버지의 미소였죠. 그런 내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진태가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었지만 강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담담하게 통보했어요. 건물 매각 대금은 최진태의 미납세금에서 정산될 것이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최진태 부부의 인생은 그날로 무너졌습니다. 석 달 뒤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강 회장은 분만실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눈물을 흘렸죠. 손자를 안아든 강 회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서연의 국밥집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작은 간판 아래에서 서연은 여전히 직접 국밥을 끓이고 홀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반찬을 더 챙겨줍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죠. 사람의 진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